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io 22년 왕세자가 문한들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에게 하사하였다. 이 홍발이 올라온 뒤로 적의 서신이 연달아 오는데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는 실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충 헤아려 보면 그들은 강화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장차 그들의 괴수에게 중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유총병이 돌아가 버려서 달라붙어 통정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우리나라에 액을 하는 것으로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들 적들에게 결코 상통할 의리가 없다. 이따금 병장들이 기미하거나 보답하는 까닭은 그것을 기화로 꾀를 써서 형편을 보아 진격할 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일 뿐인데 김응서가 답한 서신은 행장과 의지와 더불어 함안에서 회합하기를 기하려 하는 것으로 너무 경솔한 짓인 듯하다. 만일 두 적이 이 말에 따라 나와서 서로 만나보기를 요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이른바 변통수단으로 임시 설치하는 일은 철저하게 헤아려서 처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장계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처치하는 일을 긴밀히 해야 할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서는 법률이 글로 적어 주달로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으니 수시로 종사관을 올려보내어 군사의 기밀을 품위하는 것이 온당하다. 또 손경락의 위관이 이미 외의 군령에 들어갔으니 더욱 적의 내박을 헤아리기 어렵다. 모든 동정과 소식 등에 관한 것을 철저히 탐지하여 경은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빨리 보고하라. 비변사의 계달로 인하여 이렇게 하사한 것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신씨의 무지개가 동방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장 평 조신 등의 서신에 대하여 이빈과 김응서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을 보니 행장과 의지로 하여금 함안으로 오게 하여 서로 회합하여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령 두 적장이 함안에 와서 서로 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김응서는 군사를 거느린 주장이니 단기로 가보는 것은 어려울 듯하며 만나보고 난 뒤에는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행장과 의지 등은 필시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나왔을 것인데 만일 다시 서신을 보내온다면 진중에서 상황을 보아서 답서를 해야 할 것이요 처리받기 지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할 것입니다. 명나라가 사방 여러 나라에 대하여 사랑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유독 일본에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일본이 예로부터 공손한 예절이 돈독하지 못하고 배만한 습관이 자꾸만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근일에 본공을 청한 데 대해서는 명나라가 허락한 지 이미 오래이나 실천에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역시 다른 까닭이 아니라 일본의 여러 진 중에 예전처럼 배만한 말이 있어 원근에 전파되어 명나라에 흘러 들어간 때문에 명나라가 일본의 소행을 보아서 자세히 살펴 처리하려고 했으이다. 근자의 듣건대 16격이 돌아온 지 여러 날이 되었다 하니 족하는 의지와 행장과 협동하여 서로 공순한 도리를 다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명나라의 은명이 장차 며칠 안 가서 내려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하려 한다면 당당한 명나라가 어찌 부당하게 따를 리가 있겠는가? 조카의 방법은 마치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이 지난 뒤에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터이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답할 것을 별도로 선정관을 급히 도 원수에게 내려보내어 엄밀히 유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살피건대
김응세의 생각은 꼭 직접 만나보고 달래어 기승케 하려는 내용이나 모양이나 이 일은 매우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송경락의 위가는 지금 적진에 있으니 본공을 허락하는 뜻을 전달했다면 적장 등의 두려워하는 심정이 이 홍발을 만날 때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인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장이 적과 서로 회합하는 것도 역시 원한을 풀고 강화한다는 의심을 사게 될까 싶으니 사리에 온당치 못합니다. 만일 두 적장이 서로 보기를 청한다면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있었으나 듣건대 청정이 우도의 소식을 정탐함이 매우 은밀하다 하니 혹 기밀이 누설되어 큰 계략을 그르칠까 염려된다. 또 명나라의 처치를 보아도 근래 준호할 의사가 있으니 우리나라와 일본은 마땅히 기다려야지 사사로이 서로 화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 다시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타 임기하여 응수하는 것은 머릿에 하르기 어려우니 도원수가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선정관을 급히 보내되 선정관을 골라서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5번째 기세 양사가 합계하였다. 고 영돈용부사 정철이 음사하고 남을 질투하고 악을 행한 정상을 신들이 전후에 갖추어 아뢰었으니 성상께서 벌써 통촉하여 의심이 없으셨을 것이므로 흉예의 이름으로 다시 성상의 들으심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대중이 더욱 울분하고 공론이 더욱더 격분하니 신들이 어찌 다시 청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정철의 마음씀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아는 바로 괴팍한 성품은 하늘의 도끼가 집중된 것이니 평생 일념이 오직 남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지난해 역변이 일어났을 때 들어와 조정 권력을 쥐고 국가의 유사시를 텀타 자기 일신의 감정을 풀 기회로 삼아 성상께서 파급될 것을 우려하신 경계는 생각하지 않고 감히 팔뚝을 걷어붙이고 말을 마구 해대며 일망타진할 계략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혹은 조야에 있는 선비들로 하여금 상소를 하게 하고 혹은 대관으로 하여금 글을 올리도록 하는 등 직접 지휘를 하였으며 혹은 손수 상소 내용의 조안을 잡되 조금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몰래 해치려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지 않는 바가 없었으니 조금이라도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서 능히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가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최영경은 효우와 절행으로 한 세상의 주왕을 받았는데 정철을 색성소인이라 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그의 간사함을 척은하였으니 정철이 주야로 계략을 내어 보복하려고 한 것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기회를 타서 모함하여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고 부하들을 사주하여 사지로 밀어넣어 끝내 말라 죽게 하고서야 그만두었으니 그 마음씀의 참혹함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니 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울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성상께서 밝게 살피시고 여론이 일제히 분노하여 간사한 정상이 환하게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한마디의 윤호를 아껴 도주의를 가하지 않으니 신들은 성상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국사가 위급한데 공론의 한 맥락은 조금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만일 위급한 때라고 핑계대면서 쾌히 따르지 않아 국시가 정해지지 못하고 사론이 마구 일어나게 하신다면 장차 아래로 인심에 순응하여 위로 천의에 답하려고 해도 회복하는 길에는 또한 요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몸의 존몰과 때의 고금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 주벌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왕지사라 하여 놓아두고 논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석기 관작을 추탈하여 왕법을 바로잡아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양사가 정철을 삭탈 관직시킬 일을 합계하니 답하였다. 이 왕지설을 논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창세의 서신에 명년 정월에 외적이 다시 침범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허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정월은 앞으로 두어 달밖에 안 남아있으니 사세가 매우 급박하다. 한편으로는 빨리 조처를 취하되 혹은 종전대로 기미책을 쓰기도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히 서둘러 송경락에게 위급함을 보고하여 의논 대처하도록 하라. 또 목병위의 보병 세 외장이 와서 투항한다는 설도 역시 허언이 아닌 듯하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와서 투항하는 외인은 만일 투항한 외인을 대우하던 예와 전일 투항한 외인을 대우하던 예와는 같게 할 수 없으니 그 처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 처리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단 새 외장이 와서 투항한다는 것은 그 일이 자무 괴상하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고 영돈영부사 정철은 독사 같은 성품으로 여우 같은 꾀를 품어 도끼로 가득 차서 오직 인물을 상의하는 것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전번 역변을 만났을 때 슬그머니 조정의 권력을 차지하고 국가의 화를 기하로 자기 일선의 감정을 풀 계제를 삼았습니다. 당초 성상께서 그 일이 파급될 것을 깊이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철은 감히 팔뚝을 걷어붙이고 말을 마구 해대며 보복할 계획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래로 비천한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신복을 두어 다방면으로 그물을 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국중에 함정을 파서 사람을 밀어 넣을 구덩이를 만들었으므로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이미 드러난 것으로 말한다면 최영경은 본디 한 살림 처사로 세상 일에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평생 동안 정철을 원수처럼 미워하며 항시 정철을 색성소인이라 하였습니다. 정철이 늘 앙심을 품어오다가 중추부의 회의 때 영남 유명 인사 중에 당역자가 있다고 창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년중 최영경을 가리킨 것이며 큰 옥사를 일으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유력자가 변호하여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자 이에 그 당의 무례배를 몰래 사주하여 무근한 말을 지어냈으니 처음에는 길삼봉이라 하고 다음에는 최삼봉이라 하다가 끝내는 삼봉은 바로 영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아 참말인 것처럼 만들어 국중에 전파해 사람들이 모두 익히 듣게 한 다음 바야흐로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성상께서 최영경의 억울함을 통촉하시어 특별히 방면을 명하셨는데도 그는 백방으로 죄를 을거 끝내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최영경이 죽은 뒤에도 그는 오히려 뜻에 쾌족하지 못하여 도리어 변명할 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하였으니 비록 조정이 백승이란 동료를 꾸민 일이나 남근이 주초의 참을 만든 흉계라 할지라도 이보다 음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행한 계략과 몰래 해친 형상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것으로 매우 밝게 드러났으니 눈이 달린 사람은 다 보고 입을 가진 사람은 다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번에 신흠이 당시 옥사는 과연 억울함이 많은 것이었으니 비록 다시 논하더라도 마땅하다라고 하였고 이 시발은 공론이 일어나는 것은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의 말에서 인심의 동일함과 천리가 민멸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조하고 모함한 일이 양천경의 조사에 뚜렷이 드러나 가리울 수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당시의 일을 상고하면 그 실정의 경중은 논하지 않고 오직 정철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사람들이 죄가 좌우되었습니다. 정철이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저그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풀어주었으니 바로 남언경과 같은 자가 그 사람이며, 정철이 싫어하는 사람이면 적의 얼굴도 모르면서 뜻밖의 구구설을 입어 죽은 자가 떨어 있었는데 바로 최영경과 같은 무리가 그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미뤄가면 나머지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개탄하여 물론이 더욱 심해지자 정철 등은 이에 성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며 자기 일신에 대한 원수는 기이 갚고 원망은 성상에게로 돌렸으니 그의 마음씀이 어찌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상께서 밝게 살피시고 물론이 일제히 분노해서 도깨비의 정상이 남김없이 환하게 드러났는데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토죄가 시행되지 않아 사이가 횡행하고 국시가 정해지지 못합니다. 이 일은 정사를 개신함에 있어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귀신과 사람이 바라는 마음을 마땅히 위로해야 하는 것이 첫째요. 조정의 의논을 마땅히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그 둘째요. 간사한 죄인은 죽은 뒤에 주참하는 것이 그 셋째입니다. 왕법을 장래에 보는 것이 그 넷째입니다. 내정을 닦는 방법이나 국가를 회복하는 길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데도 이왕지사라 하여 논제해 보았자 유익할 게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결단은 내리어 속히 관적을 추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죽은 사람이니 분분하게 논할 필요 없다. 어찌 수요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금년도 벌써 다 갔습니다. 명년에 적이 꼭 재침하리라는 것은 단연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전해 온 보고로 보면 적의 괴수가 나온다는 말이 근사한 것 같습니다. 또 들으니 서생포와 임랑 등의 족쇄가 날로 성해간다 하니 급박한 상황은 일각이 급합니다. 이때의 국가 안위는 오로지 명나라의 저치에 달려있는데 대처할 일에 분명한 기약이었고 유종병이 또 철수해 가서 적의 형세를 접근할 길이 없으며 비록 적을 제어하거나 반간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일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니 만일 적중에 그들의 희망이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분노한 기세를 타고 쳐들어온다면 일은 끝장날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다른 것은 없고 다만 명나라가 이미 본공을 허락했으니 사신이 멀지 않아 나올 것이다는 말을 적중에 전파하도록 하고 또 이 홍발로 하여금 급히 김응서의 진중에 내려가서 혹은 김응서를 도로 들여보내거나 혹은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명나라가 가등청정의 배만한 말을 듣고 본공을 허락하지 않다가 지금 본국의 상주로 인하여 행장과 종의지 등이 표략하지 않고 성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소청을 허락하였으며 16격이 올 날도 머지않았으니 유격의 조카 심승은은 이미 선발대로 서울에 당도하였다. 이 홍발 자신이 직접 보고 온 일이니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전파케 함으로써 외제들의 마음을 늦추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대개 행장 등은 연말이 되어서 몹시 초조할 것이고 만일 명년 봄에 관백, 괴수가 나온다면 명나라 군사는 미쳐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처할 만한 계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나라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그들의 중돌 지세를 몇 달간이나마 늦추고서 서서히 계책을 세워나간다면 약간의 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아울러 도원수 및 김응서 등에게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보아서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라. 선정관을 보내어 급히 하유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병난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었는데 묘책 하나 제대로 세워서 자력을 보강하여 복수할 계획을 세운 것은 들리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오직 명나라 군사가 와서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금은 명나라 군사가 이미 철수하였으니 또 어떻게 할 셈인가? 한각 구관 기묘의 한 일만을 가지고 충돌지세를 몇 달간이나마 늦추려고 하니 어찌 매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더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병상 우병사 김엉서가 행장 등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치게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김응서가 행장 등의 서신 순변사 이빈이 보낸 외서에 대한 답서를 보냈습니다. 평행장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보내주신 서신은 반갑게 받아 보았습니다. 전일 보내준 사자편에 심증을 토로하였는데 귀하에게 전달되었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제시하신 창원부에서 서로 만나보자는 것은 역시 좋은 계책이니 찬동합니다. 만나볼 날짜를 잡아서 보내주면 저는 의지 및 조신과 직무 등을 대동하고 단기로 꼭 창원부에 갈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기에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예를 표합니다. 10월 16일 일본 선신 풍신 행장.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조신, 의지, 직무, 무수가 다 서신을 보내왔는 내용 동일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조평신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 비서 소감 겸 귀국 가선 대부 풍신 조신은 이 장군 마카에 답합니다. 지난 25일에 붙여주신 서신은 이달 6일에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세세한 사정을 행장에게 전달하였더니 행장이 말하기를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천주의 공통된 이치이다. 작은 시내는 바다로 흐르고 뭇별은 북극성을 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때문에 우리 태압 전하께서 이에 앞서 중선소 및 조신을 보내어 등용해 주기를 요구하였는데 기국이 응하지 않았고 그 이듬해 길을 빌어 곧장 천조의 허락을 얻으려 하였으나 기국은 기그를 막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부산을 깨뜨리고 잇따라 동네 상주 및 충주를 함락하는 등 싸우면 꼭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탈취해 드디어 평양까지 이르렀으나 한 사람도 되드는 자가 없었다. 이때 천장 16격이 와서 강화를 요청하기에 그로 인하여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정월에 기국이 반간을 행하여 우호를 변질을 하였다. 이에 행장이 단독으로 천조의 100만 대군을 대하였지만 전투한 지 3일 만에 해를 제거하였다. 왕강이 해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길은 험하고 식량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왕경으로 몰려와 우리 장수들과 함께 천병을 기다려서 해를 제거하려 하였다. 천병이 파주를 지나 왕경에 이르기에 우리 군사가 길을 막고 대전하였더니 천조의 100만 대군은 말에서 떨어져 도보로 달아나기도 하고 혹은 갑옷을 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혹은 싸우다가 몰살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마카도 아는 바이다. 그래도 우리 장수들은 4대라는 뜻으로 원망을 품지 않고 재차 16격에게 서신을 보내 붙여서 강화를 구했다. 이에 제독 이노이아가 천사 사용제와 서일관을 일본에 자송하여 행장이 이 두 천사를 인도하여 태합 전하께 달려가 명호옥의 진영에서 태합 전하의 말을 직접 듣고 돌아왔다. 이에 행장으로 하여금 서생포에 있으면서 천조의 회명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또 진주를 함락하였습니다. 두 천사가 제독에게 뭐라 보고했기에 회명이 지연되는 것인가? 행장은 이를 익히 듣고 있다.
귀국은 어떤 사람의 말을 믿기에 유종병과 함께 우호를 저지하는 것인가? 행장은 퇴합 전화를 거듭 설득시키기를 성심껏 하였는데 이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제독과 경락은 관으로 들어가고 군문 노이아는 관에서 나와 대권을 주고서 호 위관을 행장의 징령에 보내와서 군사를 거두어 귀국하기를 요구하기에 행장은 응낙하고 대반을 철군하고 약간의 병장을 남겨 천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천조는 귀국과 이후 총병으로 하여금 강력히 우호를 저지하고 해명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천조가 태합 전화를 보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비탄이 맨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귀국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마카가 지금 병선을 띄워 배회하고 있는 것은 마치 쇠자는 꽃이 바람을 기다리는 격이며 속에 있는 물고기가 숨쉬고 있는 격이다. 또한 청정은 어질고 지혜가 있는 선비인데 어찌 우매한 행장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모르기는 하지만 행장은 결코 무도한 짓을 하지는 않으니 좀도둑의 무리가 별을 베어가고 민간을 포박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좀도둑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귀국도 마찬가지이다. 군문 노야가 행장의 진영에서 사신 보냈을 때 그 사신이 능량을 지나던 밤에 도둑대가 와서 문서와 선물들을 빼앗아가서 사신이 맨몸으로 진영에 들어왔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기 바란다. 태압전하께서 비록 어질고 자애스런 청정이 있으나 매우 우매한 행장에게 명하여 회명을 기다리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군문 노야의 석의 행장의 진영에만 오갔는지 청정의 진영에 오간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이 역시 살피지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어떤지 모르겠거니와 이 이상은 모두 행장의 말입니다. 제가 일본의 비서 소감 자격으로만 말한다면 어찌 행장의 말과 다르겠습니까마는 또 귀국의 가선대부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보면 행장의 말과 매우 다릅니다. 마카는 매도하는 말을 버리고 치안책을 운용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월말에 좌도 방어사가 대마태수의 진영에 사자를 보냈기에 제가 그 사자를 데리고 행장의 진영에 갔으므로 그런 행장과 의지의 말을 직접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방어사와 상의하여 귀국을 위하는 면에서 옳다고 생각되면 병선 100만 척을 출동하여 역시 해로울 것이 없으나 만약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속히 병선을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정은 기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만과 고성 등에서 있었던 일은 사전에 어떤 행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보고했다면 행장이 거놈이 저지했을 것인데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마카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행장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공과에 임한 줄입니다. 10월 7일 풍신 조신.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7번째 기사. 이빈의 답서는 다음과 같다. 누차 서신을 받게 되니 그 후이에 감사하며 더욱 대부가 옛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찬탄하게 됩니다. 서신 중에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천지의 통리이니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고 뭇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 화호에 대한 진지한 토로임을 더욱 알겠습니다. 단 당당한 명나라가 온 천하를 통하고 있으니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귀국이 등용을 구하느니 길을 빌리느니 하여 명분 없는 군사를 동원해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분탕하고 유린하는 것을 끝없이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당한 우리의 부자 형제들은 절치부심하여 원수 갚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와신상담하는 뜻을 있겠습니까? 다만 명나라 대장이 자애한 마음을 가져서 차마 탕멸하지 못하고 강화하지 않은 청을 들어주어 전쟁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본국의 대수 인민들은 감히 그 명을 어기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잔적이 출몰 횡행하여
창원, 칠원, 진해, 고성 등의 인민을 살해하여 그 경내에 인적이 없도록 만들었으며 김해에 있는 외장의 사자가 중로에서 살해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누차 서신을 보내서 곡절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더욱 심하게 부득이 수상에 있는 여러 장수로 하여금 진군하여 내쫓게 하고 그 이유를 즉시 진무에 알렸습니다. 이는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였겠습니까? 10월 1일에 김해에 있는 외장이 김해부사에게 서신을 보내와 대낮에 횡행하는 적은 장령이 알 바 아니므로 즉시 행정에게 보고해서 창원 등지에서 효시하였으니 병선을 급히 돌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강 안으로 회군시켰고 또 사람을 보내어 이를 알렸는데 받아보았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직접 행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단 김해에서 좌도에 이르기까지는 살인과 약탈을 금지시켜서 사람들이 동행할 수 있으나 웅천 같은 지역은 거제의 적이 배를 타고 와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여 편할 날이 거의 없으니 한두 사자가 귀국의 진영에 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행하는 일을 금지시키지 않고 서신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이른바 들어오기를 청하면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양찰하기 바라고 이만 줄입니다. 황명 만력 22년 10월 13일 조선국 대장 2. 서신의 더 없는 황잡함이 외적의 서신보다 더 심하다. 이처럼 불학무식한 장수에게 전권을 맡기고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려 하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더구나 쇠잔한 꽃이니 솥속의 물고기니 하는 놀람을 달게 받고 반박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수적을 귀국이라고 칭하였으니 나라를 욕되게 한 그의 죄는 주참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애모 8번째 기사. 선교하였다. 지금 도원수의 서청을 보니 적의 주장인 병행장 등 5인이 화합할 날을 약속하여 장차 창원 지역에 나올 것이므로 원수는 우병사 김응서로 하여금 가서 만나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서 항복하라고까지 말하여 그들의 의향을 떠보게 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니 괴상하기 그지없다. 막중한 일에 원수의 처사가 어찌 이처럼 경솔한가. 평조신 등이 이빈의 격서에 답한 내용을 보면 거세로 오만한 태도가 더욱 심하니 그 격서가 극심한 모욕을 산 셈이다. 행장 등이 어찌 우리나라에 투항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그들이 속임수로 우리를 희롱하는 말을 가볍게 믿고 나가 외출을 접할 때 언어 중에 그런 발설을 하기라도 한다면 필시 수모를 받을 것이다. 설사 외추가 강화하려고 나오는 것이 글쎄 불가하다 하더라도 상대할 때는 김응서가 어찌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반드시 실수할 것이 분명하다. 혹시 의외의 변이 있을지도 또 모를 일이다. 아니면 김영서가 적의 마음을 왜복시킬 만한 곽자이 같은 충신과 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인가? 원수는 이미 가볍게 거사하여 위험을 손상시켰고 지금 또 이런 일을 꾸미고 있으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는 이유가 아닌가? 몹시 염려된다. 혹시 의논해서 아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애모 9번째 기사. 이 덕형을 기복하여 이조판세에 지수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애모 10번째 기사. 신씨의 무지개가 동방에 나타났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9일 개미 첫번째 기사. 양사가 정철의 추탈 관직할 일을 합계하니 답하였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추탈할 수 없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상 감력 윤기흔은 인물이 견망하여 진율 낭청으로 있으면서 비단 동료 간에 배만한 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상관을 능멸하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끄리낌이 꺼리는 기색이 없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놀라워합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은이 아뢰기를 양근군수 윤시침은 전에 강동 현감으로 있을 때 명나라 사신을 접대한다는 핑계로 마구 징수하여 모두 사가로 실어 보내고 관고를 비게 만들었으며 본군에 부임해서는 진휼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유 총병이 떠나갈 때 쇠마 차사원으로 황해도 부근까지 따라갔는데 말을 교체할 때 거느리고 간 쇠마를 총병이 일일이 돌려보낸데도 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그의 탐욕스럽고 방자한 주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홍천 현감 권성기는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탐욕을 부리고 교만을 비우는 일이 많이 있었으니 다시 목민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재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홍문갑 부지학 김덕 수찬 정경세 부수찬 윤경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그늘의 양사가 대궐문에 엎드려 교대로 상소하고 고 영돈영부사 정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청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양사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일국의 만 백성이 다 함께하는 말로 진달하는 자가 양사였을 뿐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다 삭탈해야 된다고 하니 물론의 분노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간사하고 음독한 형상은 성상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혼란함을 핑계하고 둘째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핑계하여 속히 윤호를 하지 않아 형벌을 가하는 일을 지체하시니 신들은 매우 어혹됩니다. 하늘이 악을 정철의 몸에 집중시켰으므로 도끼가 체질을 이루고 간사함이 천성적이어서 조정에 있는 수십 년 동안을 오직 감정을 품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이 한번 사소한 감정이 있어도 기어이 중상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곁눈질하며 무서워하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번 역을이 일어났을 때 그는 문득 재화를 이 다행으로 여기어 역당 두 글자의 제목이 원한을 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모략하여 이리저리 얽어 100가지 1000가지로 무함하여 억울한 옥사가 크게 번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림 속에서 문 닫고 들어앉아 있던 선비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시사에 관여하지 않고 단 한마디 말로 정철을 지척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정철은 마음에 칼을 품고 입으로 독을 뿌려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성대의 원한을 머금고 옥중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사주하고 은밀히 모사한 그 형상은 괴비하여 헤아릴 수 없고 전의 죄악도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철은 마땅히 조정에서 형장을 치고 멀리 내쫓아야만 대중의 심정을 약간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터인데 도리어 별난의 시기를 만나 탕척의 은혜를 입은 축에 끼어 다시 직명을 띠고 명대로 살다가 집에서 편히 죽었으니 혈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인들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일국의 공론이 오늘날에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송나라가 남도하던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당시 대현들이 나라를 도모함에 있어 먼저 소인들이 붕당을 결성하여 국본이 정해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고 다음으로 오랑캐가 날뛰어 국가의 위엄이 떨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내외 왕급의 차선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혼란한 시기라는 이유로 공론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죄의 형벌이 직접 그 몸에 가해지지 않은 것도 이미 불행한 일인데 만일 또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핑계하에 형장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인이 응당 춘추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옛 사람이 이른바 간사한 자는 이미 죽은 뒤에도 벤다는 것도 속인 말이 될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세대에 있었고 자신에게는 그를 처치할 만한 고난이 없는데도 공자는 오히려 필월로 배려고 했는데, 더구나 지금 간신의 정상은 성상께서 직접 보아 깊이 미워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죄진 시체로 하여금 오히려 백일하에 관작을 보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왕법을 제대로 쓰고 대중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러한 때에 하필 번거롭게 논하는가, 놓아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실 상이 서영과 손통을 씌어서의 별전에서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손녀는 지금 어느 곳에 있소이까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손녀는 9월 11일 요동에 도착하였고 병마는 사내관에 있는데 저희들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서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귀국의 굴량수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소국이 3년 동안 적과 대치하다 보니 군사는 피폐하고 양식은 고갈되어 조석으로 지탱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고민 이외다 하고, 이내 도승지 강신에게 명하기를 군량의 수를 속히 적어주라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듣건대 송경락이 교사를 소환한다 합니다.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현재의 급무이니 이자하여 머물러 있기를 청한다면 저희들도 힘껏 말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교사를 머물러 있도록 청한 일은 벌써 이자인데 지금 대인께서 또 이처럼 분부하니 못내 감격스럽소이다.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지금 대인은 어느 곳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소이까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밀양 삼랑강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외적 설도가 손녀의 말을 듣고 철수에 돌아간다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일 돌아가서 경락에게 말하면 경락은 저희들의 말을 듣고 반드시 저희들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은 무슨 문서를 가지고 갔으며 적장이 답하는 것은 무엇이었소이까 하자 두 사람이 말하기를, 경락이 먼저 야불스를 차임하여 소섭일의 졸외 이명을 거느리고 족장의 폐문과 담도사의 문서를 가지고 외영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야불스가 만일 들어가지 못했다면 곧 저희들이 들어갔을 것인데 지금 야불스가 이미 들어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장은 문서를 갖추어 해답하고 담도사도 수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으니 적장이 귀순하려고 한다 합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돌아가서 경락에게 보고한 다음 연기와 방문을 가지고 도로 나와서 외적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되, 만일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많은 병마를 출동시켜 박살 낼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 적은 교활하오이다. 말은 비록 그와 같으나 요즘 변신들의 장기를 보면 외적이 명년 봄에 좌우로 나누어 쳐들어온다는 말들이 대부분 이외다. 만일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천조가 비록 구원한다 해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처치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엾은 백성이 거의 보존할 희망이 있겠소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정철의 추탈 관작할 일을 합계하니 답하였다. 이미 죽은 사람을 관작을 추탈하는 것은 지나치니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정 김응남이 아르기를, 신의 용렬함은 오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며 성상께서 통촉하신 바입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이 중요한 정승자리를 하루라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세는 위급하여 조석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기강이 문란하고 밖으로는 민생이 죽어가며 외적은 해상을 점거하고 토적은 상곡에 가득하니 예전에 말한 위망의 징조가 어느 하나도 오늘날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비록 옛날에 이른바 어진 신호를 얻어 이 큰 소임을 맡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구제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데, 하물며 신과 같이 학식은 경혼을 통달하지 못하고 문장은 아사를 수식하지 못하며 지혜는 군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한갓 헛되이 직함을 가지고 대열을 따라 조정에 나아가 머리 숙이고 앉아서 무의도식함으로써 지탄을 자초하여 위로는 성상의 지인 지감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는 뜻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신이 황공하고 민망한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호소하여 기필코 채직이 되고서야 말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특명으로 정성을 뽑아 그에게 그 직책을 맡기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이때의 어려움을 구제하라 하였다. 재차 아뢰기를, 거듭 성상에게 아래 잔이 매우 번거롭고 외람합니다. 엄미한 충정을 무어라. 아뢰겠습니까? 아뢰지 못하겠는데 성상께서는 오히려 유놈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은 참으로 황공하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벼슬이 높으면 책임이 막중하고 은혜가 깊으면 갚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미약한 이 신으로 하여금 한 작은 벼슬을 지키면서 제 소임을 다하게 하신다면 비록 끓는 물을 밟고 불속을 내달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히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직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위태함이 메인 바이오 온갖 책임이 집중된 곳입니다. 비록 심성을 기울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기를 도모한다 해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고 다만 국사를 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관계된 바가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국군의 불행이 이처럼 극에 달해 있으니 상신의 현부에 국가의 존망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다시 생각하시어 어진 사람으로 정성을 고쳐 뽑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가합하니 사직하지 말고 다시 증명의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진씨의 사방에 안개가 끼고 신씨의 한 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동지 만골리를 시호수에서 행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탄신 예물을 진헌하였는데 평시에 비하여 부실했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을유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정철의 관작을 주타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답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다 일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을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신들이 어제 저녁에 사낭청 이영백으로 하여금 통사 박우춘 함정호와 함께 투항해 온 외인 기수계에 가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대접하고 하게 하고 다시 소조천의 족당 및 적의 종세를 묻게 하였더니 소조천은 바로 모리요원의 조카이며 모리요원은 나이 38에서 39세로 출운, 암구, 장문, 비후, 비중, 산미, 축전, 주방, 안예, 기파, 미파 등 11주를 거느리는데 종류가 번성하고 갑병이 정예하여 관백과 더불어 위세가 비등하다. 임진난 초에 모리요원은 군사를 거느리고 부산에서 머무르고 소조천은 군사를 거느리고 호남을 침범하였다가 고산 금산에 패전당한 뒤에 개성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 다 본국으로 들어가고 사제, 심하, 간녀, 구라 등 7사람 대신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모리 요원은 항상 관백을 살해하려 하였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관백이 그 뜻을 알아채고 혼인을 맺어 얽어매려고 하였다. 이에 금년 8월에 모리 요원의 아들 시종을 불러다가 양녀를 배필로 삼았는데 그는 지금 관백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관백은 군사를 일으킨 이래로 민심을 많이 잃었다. 들으니 오주 사람도 배반하여 관백의 호령을 따르지 않는다 한다. 모리요원의 감정은 반드시 이때에 드러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전자에 나온 제전외 중에 몇 사람이 생존하고 몇 사람이 사망했는가 하고 물었더니 내 나이 이미 30이 지났으므로 100년 내의 일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해서 모두 알고 있다. 일본은 별로 기국과 교통한 일이 없는데 대마도주가 헛되이 제전이라 칭하고 중간에서 꽤 자주 왕래하였다고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엄을 가지고 서로 비준하는데 관백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일본은 해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부엄의 일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평양장과 의지 등이 귀국의 사신을 청하여 일본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금 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모두 이 두 사람이 한 짓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내 아우 연삼보라와 두 외인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다른 외인과 더불어 다시 감동포에 가서 쓸만한 외인을 유인해 오든가 영책과 창고를 불지르고 오든가 하겠다. 만일 믿지 못하겠다면 서북쪽 오랑캐를 방하는 곳에 가서 별도로 공을 세워 귀순의 성심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1일 얼리 6번째 기사 진씨의 사방이 안개게 끼고 신씨의 한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첫번째 기사 진씨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로소 주역을 강하였다. 참찬관인 부제와 김늑이 진강하였는데 주 대명이라는 데에서부터 여효 방찰원 대문에까지 마쳤다. 검토관인 수찬 정경세가 아뢰기를 대개 성인이 주역을 지은 뜻은 사람을 하여금 계신 공부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일을 당할 때 그 점괘를 보고 그 뜻을 살펴보아도 되지만 임금은 반드시 한 몸에 체인해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그리란 익히 강독한 연후에야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잠깐 이 글을 보았으나 문자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그 이치를 체득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깊이 들어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미한 연후에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서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람의 배울 바가 아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공자는 늙음하게 주역을 좋아하여 유편이 3번이나 끊어졌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몇 해는 더 살게 해주어 끝내 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자 같은 성은이로서 이처럼 근면히 하였으니 공부를 착실히 다져온 자가 아니면 그 영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늑은 아뢰기를 성인의 학문은 논할 수 없지만 선비로서 주역을 배운 자도 반드시 살림 속에 깊이 거하며 습독 완미한 연후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하였다. 지사 조화찬성 정탁이 아뢰기를 기수에 대한 설은 감히 상달할 수 없거니와 지금 이 변란은 전고에 없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일이 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하지만 어찌 인간의 일에만 연유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기린이 비록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인은 필시 춘추를 지었을 것이고 용마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희는 반드시 팔괴를 거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어떻게 길흉을 알아 계물 성무할 수 있었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선유의 의논도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복귀 때에도 글자가 있었는가? 하자. 특징관 판도령 정곤수가 아뢰기를 창힐이 바로 복귀 때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고 길흉이 모두 이 주역에서 나오니 그 이치이시면 뭐라다 말할 수 없겠다 하니
병사 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병법을 다루는 자도 이 주역을 가지고 와서 복수를 하는 자도 이 주역을 가지고 하니 온갖 사물의 이치가 다 이 주역에서 나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획을 거서 3획에 이르고 3획을 거서 6획에 이르니 그 방법이 매우 미묘하다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성인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강의 끝나자 대사원 김우옹이 아뢰기를 그들의 양사가 정철의 관작을 추탈할 일을 논하면서 그의 신상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아뢰었으므로 그 간사한 정상은 위에서도 이미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품성이 사독하여 국가의 불행을 계기로 삼아 보복할 계획을 하였으니 자고로 소위인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골 선비들까지도 부하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전후에 올린 상소는 모두 정철 자신이 지휘해서 한 것입니다. 정암수의 상소와 같은 것은 정철이 직접 기초하고 정암수 등으로 하여금 연명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이 같은 정상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였다. 김우홍이 아뢰기를 그러지요 오기에 해서 그가 윤색하였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가 보았는가? 하자 김우홍이 한참 있다가 아뢰기를 심희수가 보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번 계사 중에 힘껏 변론한 자가 있었다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힘껏 변론하였는가? 복명사신으로 간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하였는데 또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니 김우홍이 아뢰기를 최영경이 정철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색성 소인으로 지척하였기 때문에 정철이 항상 앙심을 품어오다가 역변이 일어나자 드디어 최영경을 역적을 비유한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는 중추부 회의 때 창언하기를 영남의 유명인사 정여립을 역적이 아니라고 하며 역적을 편드는 자가 있다 하자 그때 유성룡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힘껏 변론함으로써 정철은 관계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남의 복명사신으로 간 지난 사람을 은밀히 사주하여 듣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곧장 최영경과 연수지간인 자의 집에 갔으나 그 집에서 말해주지 않아서 복명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그의 사주를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영남에 복명사신으로 간 사람이 있었던가? 하고 이어 호주판서 김수 지경영으로 입시하였었다. 묻기를 경은 그때 감사로 있었으니 잘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오억령이 안무사로 영남에 내려와셨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네 이제야 생각이 난다. 그때 과연 안무사를 영남에 보냈었다 하였다. 대간이 이기 청백하고 검소해 마치 물처럼 담백하였다. 거친 밥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태연자약하였다. 평소에 충성하고 효도하여 순수하고 조신하였는데 그늘의 이마에서는 이론이 넘넘하여 마치 주상과 같았으며 늙을수록 더욱 견고하였다. 개미년에 대사헌이 되자 맨 처음 이 일을 공격하는 의논을 꺼냈는데 당시에 지리시한 자가 많았지만 그의 정덕이 백옥처럼 흠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감히 허물을 들어 주의를 가하지 못하였다. 아뢰기를 역변이 일어날 때 최영경이 목숨을 보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당초부터 모두들 최영경은 꼭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최영경이 과연 정철에게 살해당하였으니 이는 성석에서 독촉하신 바입니다. 정철이 양창경과 강해 등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모함하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였습니다. 선을 포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법을 어찌 이미 죽었다여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우홍은 아뢰기를 정철이 최영경을 죽였다는 것은 오나라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그는 생각을 짜내서 최영경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일이라면 못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정철은 언제나 술에 취했을 때 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말하기를 최영경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이 사적인 분노로 최영경을 죽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니 죄 있는 자를 죄 지은 후에야 인심이 답답해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이아우로 변혁하는 조기에 어찌 인심을 답답하게 하고 공론을 신장치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송고종이 남도하던 때는 적을 치는 일이 급급하였지 않은 적이 아니었지만
양구사는 우선 왕실을 선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김의홍은 아래기를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분변한 연후에야 군정이 저절로 엄정해질 것입니다. 고종이 남도할 때에도 사와 정을 분변하는 것을 난을 평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을 삼았는데 한매 정치의 죄는 이미 그의 생시에 다스리지 못하였거늘 어찌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핑계하고 추후로 죄주는 전법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 어수선한 때를 당하여 이처럼 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니 그럴 수 없다 하였다. 김의홍이 아뢰기를 비록 어수선한 때라 하더라도 시비 청탁을 잘못 가려서 국론이 바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김덕은 아뢰기를 정초의 일은 만인이 함께 말하는 것이지 양사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신들도 진달하는 것입니다. 정철의 죄상은 양사가 벌써 다 논해서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니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론이 벌써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윤호를 안고 계심으로 인심이 모두 답답해합니다. 사화정의 분변은 어수선한 때라고 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빨리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김우홍은 아래기를 간사한 정성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알고서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역에 음양소장의 이치가 있어 하나가 자라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자라니 어찌 사화정을 아울러 수용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어려운 때에 머뭇거리고 일찍 결단하지 않아 공론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신들은 몹시 민망합니다. 하고 이익이는 아래기를 위에서 통촉하셨으면서도 형장을 거행하지 않아 공론이 답답해합니다.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이 어찌 오늘날 할 일이겠습니까? 하고 정경세는 아래기라. 정천의 일을 위에서 통촉하지 못하신다면 알게 되는 날을 기다려 논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간사하고 엄독한 정상을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셨는데 난처해하시는 것은 다만 어수선한 중이고 그 사람 또한 이미 죽었으므로 추후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12사정의 분변에는 국가의 존명이 달려있는 것이니 혼란한 시기일수록 더욱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추삭이 불가하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 죄가 삭탈할 만한 것임을 알았다면 어찌 혼란한 시기라고 핑계대고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꼭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비록 후세에라도 반드시 주참의 형벌을 실시하는 데이겠습니까? 정철에 대해 생시에 이미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사후에는 또 이미 죽었다 해서 죄주지 않는다면 간신히 무엇에서 징계되고 왕법이 어느 때 행해지겠습니까? 이와 같으므로 전번에 정진명이 상수로 꾸준히 변명하여 성상의 마음의 천심을 엿보려 하였던 것이니 또 가슴이 아픕니다 하였다. 김억남이 아뢰기라. 소신이 이 중대한 정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른 비상시기인 만큼 뻔뻔스럽게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민박한 심정은 뭐라다 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가 위급하니 더욱 직사에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시기를 구제하라. 오직 대신만 기대할 뿐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이렇게까지 분부하시니 무엇라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조목은 오늘날의 어진 선비로 역하게도 밝은 자인데 저분에 올라왔다가 벌써 내려갔다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먼저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머물러 있도록 명하인데 벌써 내려갔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미처 정교를 듣지 못하고 내려갔다 하니 정원으로 하여금 불러오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사 올라와서 가르쳐준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올라오면 매우 좋겠다 하자 김덕이 아뢰기를 조목은 나이가 이미 71인데다 기력이 매우 건강한 하나인데도 기력이 매우 건강합니다. 그는 평소에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단지 역학만을 일삼았으니 그가 역학에 밝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응남은 아뢰기를 경련을 오랫동안 패했다가 이제 다시 열어서 처음으로 오금을 들으니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더욱 분발하시고 어진 인자를 수용하여 함께 국사를 구제하소서 하고 김덕은 아뢰기를
오랫동안 폐지되었다 다시 거행되었으니 조신들 뿐만이 아니라 여염이 사람들도 모두 감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역은 보통 학문이 아니니 반드시 살림의 선비를 불러와서 그와 더불어 강론한 연회야 발명할 수 있습니다. 전일이 정교가 내려지니 외방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한마디 말이 사람을 감격시키는 법인데 전번에 하교를 받고 누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목 같은 일은 가장 어진 선비인이 서울에 불러다 놓고 간혹 경연에 입시하도록 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다시 원하건대 어진 선비를 불러 모아 공론을 신장시키소서. 이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조목 이외에도 어찌 어진 선비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경연에 들어와 참여하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연에 들어와 참여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과 이순신이 서로 다투는 일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원균에게 잘못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 대단치 않은 일이 점차 악화돼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이 10여 세 된 첩자를 군공에 참여시켜 상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것을 불쾌히 여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들이니 곰백과 김응서는 좌차 때문에 서로 다툰다 하더니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대개 공 다툼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당초 수군이 승전하인데 원군은 스스로 공이 많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이가 힘써 거사를 주장하였으니 이순신의 공이 매우 크지도 않은데 조정에서 이순신은 원균을 윗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균이 불만을 품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정운이 장수가 만일 가지 않는다면 전라도는 필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부득이 가서 격파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신이 외적을 포획한 공은 가장 많을 것이다 하였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순신의 부하 중에 당상간에 오른 자가 많은데 원균의 부하 중에 우치적이나 이운용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원균의 하는 일을 보니 가상이 열만하다. 내가 저번에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원균에 대해 물었더니 습증에 걸린 몸으로 장기간 해상에 있으나 일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죽기를 각오하였다 하니 그의 뜻이 가상하다. 부하 중에 만일 공이 많은데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보통 사람이 정리로는 보아도 박대한 것 같으니 그는 반드시 불만스러운 뜻이 있을 것이다. 당초에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과연 공이 많다면 지금 모두 상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에게 위로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순신이 퇴직을 자청하는 것도 역시 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깥 여론이 원균을 퇴직시키려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별로 퇴직시키려는 여론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장계를 보니 고 원백과 김응서의 사이는 비단 물과 불 같은 정도뿐만이 아니다 하였는데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 물건이다. 만일 그렇다면 전쟁에 임해서 서로 구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서로 해칠 것이다. 이는 필시 문자 중에 괴상한 말일 것이나 역시 염려를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는 문자 중에 가장한 말입니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소신이 남방에서 가들으니 외적이 수군을 무서워한다 합니다. 원균은 사조리 딸이 가장 쓸만한 장수 이순신도 비상한 장수인데 단 이들이 다투는 일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때 어찌 감히 사적인 분노로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글을 내려서 국가의 근무에 우선하도록 질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내린 글을 본다면 그들 또한 어찌 감격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때문에 원균을 퇴직시키는 필시 수군이 흩어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한낮이 되어서야 경련을 파하게 되니 이는 좋은 현상이나 해가 이미 늦었으니 옥죄가 필요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동부승지 정광적이 아뢰기를
대신이 조목을 불러 올린 것을 계달하고 위에서는 또 윤호하셨으니 정원은 마땅히 하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사하는 규정은 반드시 시종이나 삼사에 속해 있어야 글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목이 시종이나 삼사의 신하가 아니라 해도 경연에 입시할 일로 불러온다면 마땅히 글을 내려야 할 것이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원에 나아가서 의논하라. 조목은 지금 무슨 관직에 있는가 하지야. 김응남이 아뢰기를 군자감 주부로 있습니다. 관직을 올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지냈으니 마땅히 부정을 올렸어야 할 것인데 그때 빈자리가 없어서 곧 자임하지 못했습니다. 정직을 제수하고 싶으나 아래에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는데 소신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황공하여 감히 품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직을 제수한 후에 불러오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사 중에 역학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청주 사람 이덕윤이 약간 역학을 이해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생원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생원입니다. 이 사람을 이조로 하여금 참봉 등의 관직을 주게 한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수한 문사 중에 역학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런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입시한 정경사가 가장 역학을 잘 알고 또 우정침도 역학을 주밀하게 읽었다고 하는데 지금 부여 현감으로 있습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소신은 역학을 전혀 모르는데 대신이 이처럼 그릇 계달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신원 들으니 서울 조관 중에 한백겸이라는 자가 있는데 꽤 역학을 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준겸이 형인가? 하니 모두가 그렇다고 하였다. 김씨가 아뢰기를 백겸과 준겸은 바로 한효윤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본래 학문에 힘쓰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한준겸은 이때 원주 목사로 있었다. 그도 역시 학문에 열중한 선비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한준겸과 그의 숙부인 한효순도 다 역학을 다 안다고 말들 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처럼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를 당하여 당시 경련을 열어 영리를 강론한 이는 말을 멈추고 도를 논하며 배 안에서 학문을 강론하다 아름다운 뜻이어서 좋기 난을 평정하여 시세를 일으킬 수 있겠다. 더구나 주역은 바로 성인이 진퇴존망의 이치를 밝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삼가고 조심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어지러운 시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한 것이다. 진실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이 영리를 강구하여 조심하고 꾸준히 힘써서 자신으로부터 도적을 오게 하는 뜻을 알아서 군사를 쓰는 데 이용하고 음양 소장의 기밀을 살펴서 화련의 조짐을 경계하게 한다면 왕업이 튼튼하게 될 것이니 어찌 무너질 것을 염려하겠는가. 적을 쳐 복수하는 것은 다만 조치 중의 한 가지 일일 따름이다. 애석하다. 당시 신하들이 학술이 노무하여 능히 성인이 밝힌 진퇴존망의 이치로 개발하고 보도하지 못하고 드러난 기수의 설로서 한갓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기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주역을 강론하는 본의이겠는가